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8월 7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과 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기관,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상당히 큰 매수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특별한 이슈 없이도 큰 악재도 나타나지 않은 덕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3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죠.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불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가 최근 재부각되고 있는 안도랠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해드립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강정원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리죠. 네, 전일 코스피 시장은 나흘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80포인트,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2.01포인트, 37.2포인트 급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이 5,300억대 매물을 나왔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1,620억과 3,78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중 내내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22와 미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주말에 유럽 증시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재개 방안과 더불어서 9월 달에 FOMC에서 한차 양적 완화 실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들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4.3포인트 상승한 469.6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업종별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코덱스 200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컴투스, 슈프리마, 골프존, GS 홈쇼핑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LG전자, 현대중공업, 코데렉스 레버리지, LG, LG화학을 순매수했고, 이 코스닥에서는 청강밴드, 컴투스, 위메이드, SFA, 태광을 순매수했습니다. 새벽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이로저로 위기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감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어제 한국에서 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21.3포인트 상승하면서 13,117.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3.24포인트 상승한 1,394.23포인트에 마감했고 나스닥 역시 20.01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구제 기금 활용에 대한 독일의 지금 정치적 반대가 있습니다만 이러전 재정 취약국들의 구체금리 인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라기 총재 역시도 유로존 개별국이 요청할 경우에 구체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유로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애플도 역시 차세대 아이폰과 아이포드의 그 소프트웨어, 구글의 유튜브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애플과 구글 주가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도분 선물 가격도 온스당 6.9달러 상승한 1,616.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도 0.9% 오른 92.2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기록 보니까 24승 11무 8패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신 종목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삼성전자 어제 시초가 2,485원에 출발을 했고 장중 최고 7.4%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2,590원에 마감을 했는데 3% 이상 성공했고요. 삼성전자제약은 저PBR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사실은 어제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좀 모멘텀이 부각됐던 그런 종목이고 저PBR 매력이 있으면서 또 재무주도 아주 우수한 그런 제약 업종입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3% 이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운영주는 신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원은 베스트벨이라든가 C, 비키 이런 그 세계 여성복 브랜드와 더불어서 지크 파렌하이트 이 두 개의 남성복 브랜드와 더불어 또 이태리 명품 브랜드죠. 브레오니의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부분은 그 바이오로부터 니트와 핸드백 등의 제품에 대한 이 오더를 수주받아서 이 과테말라와 더불어서 이제 6개 계열사에 생산하면서 수출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기준 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은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로메오 산타마리아 인수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로메오 산타마리아는 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이 로메오 산타마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1947년 밀라노에서 탄생한 그 초고가의 명품 가방 브랜드고요. 이 신원은 이탈리아 현지 거원이 설립되면서 핸드백을 넘어선 액세서리와 선글라스, 구두 등을 통해서 이제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가 명품 브랜드 확보와 더불어서 이 장기적인 이 카테고리와 이 지역 확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역시 동시에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저 PBR 매력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그 2분기 실적, 특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최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 신규 브랜드 런칭의 그 초기 비용과 이 생산 라인 확장에 따라서 1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달성했습니다만, 2분기에는 이 부분이 좀 상쇄되면서 최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매장 수도 지난해에는 630개였고, 국내에서, 중국에서는 27개였습니다. 올해는 국내 92개 증가한 722개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중국도 지난해 27개에서 올해는 55개까지 대폭 매장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실적과 매출액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매출액 5,900억, 영업이익은 19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도 10억에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과거 수준으로 좀 회귀할 수 있는 5% 이상의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순자산 가치도 3,098원으로서 현 주가가 PBR 0.5배 미만입니다. 역시 이 부분이 어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 특히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에서도 분류가 되고 개성공단에서도 거의 가장 큰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데, 자, 신원의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습니까? 네,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초가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또 시초가도 3% 이상. 손절가는 짧게 보도봐드리겠습니다. 1,3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원의 경영자하고 조금 이게 친분이 있었는데 수개월 전부터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그런 자신감을 사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도 상당히 귀에 솔깃한데 오늘 소개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0.5% 조금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등등 소폭의 상승 내지는 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한 0.5% 상승해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한 1%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도 조금씩 꽤나 많은데요.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세는 보합권에서 상당히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비슷합니다. 0.16% 상승한 현재 코스닥 장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상황이 일단은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먼저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하창봉 팀장께서 거래소 쪽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 이제 종합축구제 188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1900포인트 시도는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1894 정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어제 같은 시장에는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왔는데 역시나 기관들 쪽에서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유통화학 쪽에 조금 매수해주면서 삼성전자는 현대 기아차 약간 시장을 잡아주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조금 빠져있던 화학이라든지 기타 조선건설 기계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약간은 지수에 대한 하방 경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약간 순환 장세가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해외 시장 조금 보라스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약간 전강 후약으로 마감한 영향이 좀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장시 주가 같은 경우 어제부터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883.82포인트로 출발하면서 전일보다 약간 빠지면서 출발하는 모습이고,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떤 전체적인 비율 같은 경우는 상방에 대한 트렌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1차적으로 좀 짧은 일단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시장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양호하지 않냐는 그런 좀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역시나 130만 원대 호가 들어오면서 0.3% 상승하는 모습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약간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23만 4천 0.2% 상승, 기아차는 0.3% 하락한 76,30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0만 원 돌파 이후에 약간 오늘은 시작하는 모습인데 0.8% 하락한 30만 3,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면서 36만 5,500원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화학 쪽이 조금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LG 화학 같은 경우는 0.16% 상승하면서 31만 7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보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시장에서는 소외받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0.3% 하락하면서 9만 3천원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반등이 기대되는데 현대중공업 오늘 0.2% 상승한 24만 3천원 정도 들어온 모습입니다. 사실 25만 원 정도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인데 일단 거의 돌파하기 전까지는 약간은 25만 원 밑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계속적인 무더위 쪽에서 약간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전 같은 경우는 어저께 4.9% 요금 인상을 했죠.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조금 어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은 0.4% 하락한 20만 4,300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0.6% 상승하면서 16만 4,500원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5월 이후에 15만 원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저항 라인이었는데 지난주부터 15만 원 라인을 뚫고 나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6만 4,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업종지수 잠깐 살펴보면요.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기계업종이 0.64% 가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타 의료 정밀 전기전지 업종에서 강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업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0.1%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들어왔을 때 오늘 상승 업종을 봤을 때는 역시나 기계업종이 그동안에 조금 부산 중공업을 선두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음식이라든지 섬유의복이 조금 반등한다는 것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조금 하락하는 업종을 보면 역시나 보험업종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험업종이 0.7%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기가스업종 같은 경우도 0.6%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전기가스업종에는 아무래도 한국전력의 하락세가 조금 돋보이지 않나 보겠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도 0.5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장인파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SK텔레콤이나 KT, LG U+ 같은 경우가 방어주 성격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같아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요. 아침입니다만 역시 외국인 매수는 조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개인의 매수가 조금 주목되네요. 개인이 한 5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매수세가 들어왔던 기관이 한 15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 중에서는 특히 국가지자체 아무도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로 좀 추정이 되는데 국가지자체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우정사업본부 쪽에 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시장에서는 180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프로그램 시장에 매도가 조금 나온다 했을 때는 선물 시장 경영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개인 쪽에서는 선물이 한 32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한 300계약 정도 매도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또 선물 중에는 투신 쪽에서 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0.5 이하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한 17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장 초반입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세가 어제와는 달리 조금 장 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홍희진 팀장의 정리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기에 앞서서 알아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중소형주가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의 조정 국면, 그러니까 지금 6월달, 7월달 같은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차 상승이 5월달에 나온 이후에 6월달, 7월달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 시장은 그때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형주가 1차적인 상승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중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최근에 일단은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매수세만 늘어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코스닥 시장은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좀 대형주가 상승세를 좀 마무리하고 난 뒤에 차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우량주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이렇다 뭐 강한 업종이 눈에 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나 CJ 오쇼핑, 다음이나 뭐 서해반도체, 안넷 같은 종목들 일단은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제 오늘 좀 강했던 종목 자체, 업종 자체는 게임 관련주와 그다음 피팅 업체겠죠. 지금 보시면 컴투스 같은 경우도 2%대 강세가 어제 이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투스나 뭐 게임비라든지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광이나 성광밴드, DK락이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 업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함으로써 주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상당히 좀 큰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일단 요 두 업종, 그러니까 두 업종을 말고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한 업종을 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IT 부품주들 있죠. 지금 갤럭시 S3에 대한 수혜가 좀 계속되는 종목들은 강세가 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FPCB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자바전자라든지 옵트론텍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특히 이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애플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업체가 아닌 인터플렉스 같이 양쪽 모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NFC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지나 안넷 같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썩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흐름, 아직까지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뜨고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수급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다양스럽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2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기관의 매수 여부 이 부분만 좀 판단해보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은 어떠할지 한현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127원 50전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시비가 여러 이제 스페인이라던가 이탈리아의 채권 매입을 통해서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의 반등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에 불과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기대감을 서서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ECB 회의에서의 좀 실망감 때문에 실제로 기대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좀 강하게 베팅하는 세력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유로존에서의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우려감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기대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베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이와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1120원대 초반에 대한 이런 레벨 부담이 상존한 가운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을 통해서 112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달러원 환율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120원을 하향 돌파하기에는 좀 상당한 레벨 부담이라던가 심적 요소들이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120원대 흐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 역시 달러원 환율 지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6.26에 국채 선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통위까지는 위험자산과 좀 채권 시장이 좀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의 상승과는 또 별개로 통화 긴축에서 통화 완화로 이미 기조가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강세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약세, 조정 압력을 받을 경우에 대기 매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신까지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현대증권은 미흡한 정책 대응, 그러나 경기 부양 기대는 지속. 하나대투증권은 외국인 8월에도 계속 살까란 내용으로, 또 한국투자증권은 애플 실적 쇼크 이후 삼성전자 강세, KTB투자증권은 안도랠리 이어질까의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동양증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실수요를 나타내는 상업력 포지션에 의미 있는 반등은 출현하지 않고 있는 반면 투기적 포지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최근 경기 민감주의 방어주에 대한 상대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외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고평가가 해소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유와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고 있어서 증시와 관련한 양호한 투자 심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 미흡한 정책 대응, 그러나 경기 부양 기대는 지속이란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당초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기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단기 채권 매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언급해서 유기국 단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대출금리 6% 이하에서 통화량 증가 효과가 발생하기에 현재 6%까지 낮춰진 대출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이번 주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학, 철강, 조선 경기 민감주 주가 상승에 추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FOMC와 ECB 회의에서 기대했던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현했지만 새로운 경기 부양책과 국채 매입 재개 가능성 등은 여전히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많이 낮아져 있음을 고려할 때 9월의 3차 양적 완화 기대는 유효하며 외국인은 이익 모멘텀이 견조한 전기전자 IT 업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산업재보다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애플 실적 쇼크 이후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수세의 50%가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 공매도, 삼성전자 매수 전략에 따라 애플, 삼성전자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강세는 애플 주가의 변곡점, 또 아이폰 5 공개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아이폰 5 공개 이전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애플 주식을 공매도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8월 옵션 만기일에 한은 금통위, 또 중국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 발표가 몰려있다는 점이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도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코스피에서 현물에서 매수 포지션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을 한 차례를 제외한다면은 거의 5일을 넘어선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유럽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그나마 좀 선호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좀 많이 ECB에 대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거의 좀 90포인트 이상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장마판에 좀 그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지만은 우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뭐 어제만큼의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지수 약간 보합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호재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그러한 좀 뭐 우려감보다는 좀 갖고 있는 전략을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도 하방이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굉장히 밸류에이션상으로 좀 싼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가격 메리트가 그나마 좀 살아있고 좀 수급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그런 업종 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조선 업종, 뭐 디스플레이 업종 이런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병원 샘플러스 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증시 자체는 보합권 정도 출발을 하면서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역시 뭐 증시 자체가 그 1900선을 한 번에 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 자체가 놓인 그 흐름 자체가 역배열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주가가 끌어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사실은 그 매수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상태고 그래서 좀 체력 저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1900포인트가 돌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한번 준다든가 숨고르기를 하는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따라잡는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저항을 받고 밀리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형태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는 아무래도 중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 관계로 중대형주 쪽의 매수 타이밍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대형주들 대체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돌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치를 갖고 대응하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7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조정을 좀 주면은 저가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은 탄력이 좀 떨어진 관계로 그 거래소하고 코스닥 종목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비중을 좀 나눠주시는 그런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코스닥 쪽만 몰아가시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요. 최근 시장이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역시 거래 자체가 많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로 거래 대금이 100조 원 이하로 계속 떨어지는 날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거래가 많이 축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용거래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예탁금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시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 자체도 지금 그런 구간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종목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반전을 기다리면은 충분히 추가 반전을 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유 종목인 N게임하고요. 그 다음에 유진기업,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한전기술, 메커스까지 그대로 지금 보유를 좀 하면서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흐름을 지난 다음에 추가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은 가장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 장에 대한 진단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업종 및 종목에 관한 흐름을 짚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1885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형 IT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역시나 130만 원에서는 조금 쉬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0.46% 하락하는 모습인데, 글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만 해도 134만 원까지 가파른 상승 이후에 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125만 원까지 약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1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 매수는 어저께 들어왔습니다만 매수 상승 탄력 자체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만큼이나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1,900원까지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IT 반도체 업종으로서 약간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다는 건 상당히 주목되는 특징이고요. 뭐 3분기 이후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바닥 타지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LG전자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0.7% 상승하면서 66,1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5,000원 정도에서 어제는 약간 증강 후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오늘 25,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또 한번 다지면서 최근의 상승 흐름 약간 또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팔면서 LG전자 관련주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일부도 잠깐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룸의 진 여부를 떠나가지고 LG전자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이 좋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 9만원 벽이 조금 쉽지만은 않은 벽입니다만 오늘은 9만원 정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LG 이노텍 대표적인 LED 종목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긴 하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제가 차트를 같이 본다 그래도 9만원 정도에서 약간은 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외에도 가장 뭐 최근에 인기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바로 LS 산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오늘도 제가 알기로 내일인가요? 말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서울 지방 같은 경우도 35도 이상 간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한전 같은 종목은 뭐 잠깐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S 산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실 6만 한 2천원 정도의 벽이 쉽지만 않은 흐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1에서 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약간 투자 전략 같이 말씀드린다면 LS 산전 같은 경우는 굳이 목표가를 설정하고 뭐 바로 우리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6만 9천에서 7만원 저항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의 매기세가 좀 몰린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미리 예측하고 파는 전략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한 수급이 되는 한 조금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조금 쉰다는 거, LG전자는 LS 산전이 조금 주목된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쉬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23만원 정도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76,300원 정도에서 글쎄요, 지난주 후반에 가파르게 79,000원까지 상승 후에 역시나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는 최근에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많은데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만은 현대 모비스가 사실 상반기에 상당히 완성차 업체 대비해 소외받다가 최근 7월 정도에 28만원 지지의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현대 기아차 완성차보다 모비스에 자금이 조금 몰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로 잠깐 넘어가면요. 현대중공업 같은 그 조선주들이 조금 흐름이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0.8%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39,000원 상당히 뭐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오랜만에 2.8% 반등하면서 조금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만원대 조금 올라온다는 거 약간은 뭐 조선주 내에서도 약간 순환 섹터가 돌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STX 잠깐 체크해 보셔야겠죠. 어저께 STX 관련주들이 사실은 잠깐 증강 후회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에이티넘 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터 이민주 회장이 STX에 대해서 한 유상증자를 STX 에너지죠. STX 에너지에 대해서 정자 지분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 나와가지고 장 끝나고 나서 사실 조회 공신했습니다. 에이티넘 측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정 사항은 아직 없다 이야기를 했고 일단 이 측면 때문에 어제 STX 관련 그룹주들이 단기적인 유동성
고갈 측면에서 숨통을 튀지 않나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은 STX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주 중에서 가장 재미나면서 좋은 살력성이 좋은 거는 조선기자재 플랜트 피팅 업체겠죠. 성강밴드 3.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성강밴드가 장중한테 9% 이상 상승했다 조금 쉬어줬는데요. 문제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성강밴드 어제 2분기 실적 193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8% 급증했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상당히 좋은 기관들이 콜을 받았었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면서 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뭐 관련 조선기자재 피팅 업체를 할 수 있는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쪽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 큰 배를 만드는 조선 3사 같은 경우도 견고한 흐름 중에서 그 밑에 있는 조선기자재 피팅 업체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주목된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큰 업종을 봤을 때는 정유주가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제 유가가 어저께 이제 92달러까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눌렸던 정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53% 상승하면서 166,500원, GS 같은 경우도 62,500원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의 그 저항 라인을 다시 뚫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10만 3천원까지 오르는 모습인데 사실 정유주 3사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대장이죠. 하지만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GS의 상승 탄력이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뛰어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유주 중에서 어떤 게 대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차별 따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현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GS의 상승 탄력 자체가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는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업종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화학업종 하나만 더 살펴보면 호남석유가 다시 한번 오늘 2% 상승하면서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금 장에 아까 제가 같은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한 1850포인트 지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약간은 정유화학주 쪽에서 순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무게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OCI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거론될 때가 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0.25% 상승하면서 20만 3천원인데 사실 OCI를 뭐 어느 정도 그 향후 전망성을 보면서 투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이 OCI의 어떤 종목인데 테크니컬 분석이라든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20만 3천원 정도에서 약간은 시간 흐름인데 여기서 바로 양봉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하루 정도 음봉이 나온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20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목표 수익률 10%를 목표로 한번 베팅할 자리에 왔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 역시나 화학업종이 가장 조금 주목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홍의진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 건설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일단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좋고 그 뒤에 맞춰서 건설이나 철강업종도 일단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탄력도 자체가 좀 틀리다라는 것 뿐이겠죠. 근데 이제 화학업종보다는 철강업종의 힘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다음에 현대하이스코 같은 종목, 특히 이제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상승을 좀 마무리한 뒤에 어느 정도 조금 주가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자동차 업종의 부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경기 부양책을 조금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뭐 상품값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악재 요인이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겠지만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실적 자체가 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죠. 뭐 풍산이나 고려아연 이 부분을 쭉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을 뚫는 날이, 그러니까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장이 좋아지고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 자체는요. 현재로서는 고려아연 같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QE3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시장이라면은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그 탄력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박스권 저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37만 원 부분이겠죠. 37만 원 라인이 견고하게만 지켜준다면은 40만 원은 터치는 한 번쯤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 요인이긴 하지만은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뭐 현대제철과에서 같이 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업황이 이렇다 할 정도로 뭐 건설 경기라든지 그다음 조선 업종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에 대한 전략보다는 보유는 가능하지만은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도 시장이 꺾일 것을 좀 생각을 하셔갖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동국제약 같은 철강 업종 자체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풍산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뭐 구리값에 어느 정도 안정이라든지 반등이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을 뚫어버렸죠. 28,000원을 뚫고 나서 주가는 3만 원에 대한 안착이 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풍산은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철강 업종에 대한 지금 투자 전략 자체는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심각해지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좀 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산중공업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작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6만 원에 대한 안착이 나오면서 65,000원까지 어느덧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 관련 업종에서는 단연 좀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보유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보유가 가능한 시점으로서 좀 말씀드리겠고 신규 매수는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방향성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줄 정도의 지금 아직까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향후에 비싸게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산인프라코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역시 시장이 갈 때 안정적일 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되 신규 매수는 역시나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진입을 하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다져지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갖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모두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어저께 큰 폭의 좀 탄력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흐름 자체가 좋은 종목을 골라본다면은 대우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도가 좀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악재들이 이미 좀 반영이 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증가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좀 조정이 나오는데 좀 지지선이 좀 같이 구축이 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건설업종도 일단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업종 자체가 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이라든지 뭐 IT 이런 종목들이 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여전히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으로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면은 옵션 만기 이후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보시고 나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나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은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지금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없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CD금리 자체에 대한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에 맞춰서 은행들이 지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뭐 3%에서 한 5% 정도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미지 관리를 좀 하는 부분이겠죠. 이미지 관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낮춰진다면은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악재로서 좀 받아들이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급락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닥 업종이 조금씩
조금씩 다져지는 시점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수익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심리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일단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선침의 관점에서 갖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탑픽 종목은 삼성증권이나 키움이나 한국금융유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수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은 그동안은 오르지 못했던 삼성증권의 탄력이, 그러니까 지금 증권업종의 탄력이 갑작스럽게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업종은 비중을 좀 작게 좀 들어가시는 거는 좋겠지만 큰 비중으로 수익을 크게 보시려고 지금으로선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좀 대외 악재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는 1900이 안착이 되겠죠. 아무래도 1900선이 돌파가 되면 증권업종의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자체는 심리적인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다만 비중 자체는 좀 작게 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될지 아니면 동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하가 되면 추가적인 악재로서 보험업종에는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아니면 늦는다면은 다음 달까지 좀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탑픽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화재겠죠.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을 해놓고 타이밍은 아무래도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초 정도 좀 보시고 나서 일단은 최대한 늦게 매수를 한다면은 다음 달 초까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 자체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장기적인 사이클 자체는 아무래도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은요, 최대한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지금으로선 취하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금통위 이후에 대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미뤄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엔 테마주 흐름인데요. 하창범 팀장님. 네,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 찾기 좀 쉽지 않네요. 일단 아침에 가장 강력한 테마는 수출이 관련주 같습니다. 젠토르라든지 시노펙스,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가 3%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낙동강 중류 지역에 녹조 현상이 좀 심하다 그럽니다. 강에 이제 녹조가 심하게 되면 황토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수출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젠토르 같은 경우가 3% 정도 반등하는데, 대부분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 연속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겠고요. 가격들도 대부분이 이제 2,000원 전후한 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의 반등, 뭐 젠토르의 반등, 약간은 그 일시적인 반등이지 않나, 그렇게만 좀 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상 관련해서 나오는 테마, 특히나 이 물처리 관련주들은 제가 그동안 보면은 약간은 그 시세 연속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조금 한계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정치 테마주 잠깐 보면요, 뭐 사실 8월 중순 정도에 지금 올림픽에 묻혀서 그렇지, 원래 이제 새누리당이 8월 17일 정도에 그 경선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 스케줄이 지금 있는데 약간 좀 최근 같은 흐름에는 지지부진한 하는데, 최근에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는 보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전부 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서한 같은 경우가 조금 오랜만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워낙 이제 그 뭐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아마 8월 9월 정도에는 약간은 인맥 관련해서는 조금 몸을 사릴 가능성 제가 미리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오늘 안랩 같은 경우 1.5% 하락하면서 12만 원대 조금 내주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기타 관련해서 뭐 오늘간 내일이라든지 솔고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늘 써니전자를 선두로 해서 안철수 관련주들 최근 일주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나마 조금 그 강세를 보이는 테마를 좀 보니까 아마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조금 최근 흐름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마 신원이라는 종목이 뭐 또 단기 공략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이화전기라든지 뭐 신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크진 않은데 이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약간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좋은 사람들의 어떤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뭐 상승 오늘 뭐 상한가를 가고 그런 것보다도 최근 약간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그 피팅 업체는 단조업체들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는데, 오랜만에 또 우리 그 특수건설을 선두로 해가지고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특수건설이 오늘 9.8%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시장에서 지금 해저터널에 관해서 또 이렇다 하면 내용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특수건설이 한 9.8%
8%, 울트라건설이 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7% 정도 상승하는데 사실 뭐 테마주라는 것이 항상 이제 그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7월 초순에 상당히 급등한 이후에 최근 2달 정도는 한 7천원 밑에서 쉬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9%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특수건설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항상 조금 글쎄요, 펀더멘털로 접하기보다는 상당히 기술적 트레이드는 좀 접하셔야 되는데, 오늘 특수건설만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준의 양봉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제가 약간 매매 팁을 같이 말씀드리면 9% 상승하고 있는데 상한가를 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일 그림이 다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오전장입니다만 상한가에 실패하면서 오후장에 밀려버렸을 때는 지난번에처럼 약간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9%면 상한가까지 6%의 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요, 지금 바로 공략하는 것보다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지 않겠느냐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본론적으로 와서 IT 테마로 잠깐 들어가면 역시나 지금 전기전자 그 IT 쪽에 들어갔을 때는 그 테마주들이 코스닥 오늘 기관들이 조금 사주고 있다 보니까 IT 부품주들이 오랜만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인터플렉스 1% 상승하면서 63,100을 좀 넘는 모습이고요. 그참을 드리는 말씀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코스닥 중에도 IT가 보면은 삼성전자처럼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파트론 같은 종목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멜파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만원 밑에서 조금 시간은 흐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시장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태저 터널 관련주라든지 물처리 관련주 약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IT 부품주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는 거 좀 주목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홍익 팀장님요.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좀 관심 있게 볼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앞서서 지금 하창목 팀장님께서 뭐 너무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군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비료 관련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곡물가 급등이 나온다고 해갖고 이제 비료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이상으로서 곡물가 급등이 나올 때는 비만 오게 되면 그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 의류라든지 지금 보니까 태양광 관련 업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섬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LG 패션도 그렇고 특히 이제 베이직 하우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하반 경직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 6월달, 7월달 저점에 대한 지금 지지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난 뒤에 오늘 같은 경우는 3%대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만 좀 던다면은 다시 한번 의류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섬도 그렇고 LG 패션도 그렇고 뭐 휠라코리아나 뭐 베이직하우스 같은 종목, 특히 이제 한세시럽 같은 한세시럽이나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이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도 있고 여기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물론 좀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갖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료 관련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좋게 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OCI나 지금 S에너지 같은 태양광 종목들이겠죠. 지금 정유주가 간다면은 그 뒤에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면은 다시 한번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이제 뭐 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해당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폴리시리콘 값이 어느 정도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OCI도 그렇고 지금 S에너지도 그렇고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태양광 관련 업종, 뭐 S에너지라든지 OCI나 TCK나 OCI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강한 테마보다는 앞으로 좀 전개될 수 있을 때, 전개될 때 강해질 수 있는 테마, 그러니까 두 업종만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떻죠? 네, 오늘 장 초반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내 플러스 반전하면서 시장은 좀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0.7%, 0.8% 정도의 조정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의 흐름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 건설, 운수장비, 에너지, 증권, 섬유유복 업종과 같이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섬유유복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자면은 시장 자체의 안도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90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업종 및 종목별 대응에서는 순환매 대응으로 대응하시는 가운데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업종과 종목 선택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금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부담 요인이었던 유럽 사태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동시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도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1차적인 목표치는 197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0선은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의 1차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락 삼각형 패턴의 1차 상승 목표치이기도 하고 지난 5월 6일 그리스 총선 이후 코스피 급락세가 전개되었던 하락 돌파 기회가 발생한 지수대라는 점에서 중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900선 초반의 변곡점을 넘어서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7월 31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1900선 근처만 가면은 코스피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900선 초반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하락세기 패턴의 1차 상승 목표치 그리고 200일선이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마디 지수대이면서 3월 고점 이후 하락폭의 50% 되돌리는 수준으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1900선에서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다가 최근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7월 31일 5조 6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4조 원대 머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부족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도 2011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코스피 200일선에 안착하고 추가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과 그리고 에너지 증식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외 악재 완화에 따른 정상화 과정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주식 매수 관점의 대응은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 여부에 따라 매매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시장 및 업종별 이익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진하는 점에서 등락 과정, 그러니까 변동성과 코스피 물량 소화 과정을 이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범 팀장 그리고 홍유진 팀장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후 2부에서 뵙죠.